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 2021년 6월 10일 롯데 대 두산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 선발로 박수영이가 올라왔습니다. 박수영이가 올라왔는데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시즌 4승을 챙기나 싶었는데 9회 초 김원중이 올라와서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4승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영이는 1회 초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나균환이 같이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지만 호투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2회부터 1회 24개를 던지면서 볼 개수 좀 많았는데 2회부터 좀 볼 개수 좀 조절을 하면서 긴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세웅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조금 운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운도 많이 따르고 실투도 꽤 많이 던졌는데 여러 개 던졌는데 두산 타자들이 좀 빗맞으면서 좀 이런 것도 프라이가 되면서 많이 좀 운도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거는 제가 그렇게 칭찬을 좀 안 하더라도 오늘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세웅이가 기본적으로 투수는 공격적인 피칭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1회 초부터 중계를 했는데 제구가 잘 되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제구도 되지 않아서 그냥 공격적인 피칭 가운데로 보고 넣으라고 이렇게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2회부터는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페르난데스나 김재환 이런 선수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르난데스나 김재환한테도 홈런을 맞았지만 선제 솔로 홈런을 맞았는데 저는 그때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공격적인 피칭을 하러 들어가다가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10개 던지면 안타 맞을 확률은 그만큼 작습니다. 범타로 물러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던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박세웅이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공격적인 피칭을 해주면서 좀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조금 풀어가는 경기를 하면 제 박세웅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럴 때 잘해주면 어느 정도 견뎌주고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야 웬만한 선수들 다 잘 던집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쁠 때 올라왔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A급, B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7이닝까지 소화했다는 게 저는 정말 기쁩니다. 공격적인 피칭을 해서 더 기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있으면서 운이 따르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실력이 아직 그렇게 있지 않은데 운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운이 떨어지면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박세웅 같은 경우는 실력은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롯데에서 1선발을 해도 박세웅이는 누구 하나 아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박세웅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은 따라줬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운은 따라주면 더 좋은 겁니다. 오늘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을 했다는 것이 저는 더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았을 때 던진 것도 저번에 원봉승 했을 때도 기분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기도
컨디션은 안 좋았지만 잘 풀어갔다는 게 좀 더 기쁩니다. 솔직히 컨디션 좋을 때 잘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을 하는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희 오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박성희가 시즌 4승은 날렸지만 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경기에는 좀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와서 좀 시즌 4승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튼 감독에 대해서 뭐 잘한가 하고 못한가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생 번트를 초반에는 안 됐습니다. 5회 말, 6회 말, 5회 말 무사 1, 2루에서 강노환한테 희생 번트를 안 되고 안 돼서 강노환이 결론적으로 삼진을 당했고 6회 말 무사 1루에서 마차도한테 희생 번트를 대했지만 마차도가 좌절한 마차도가 좌월 2루타를 때립니다. 아니 중전 안타를 때리면서 진루를 했습니다. 진루를 하고 여기서 무사 1, 2루에서 추재현이한테 희생 번트를 시켰는데 오늘 무사 1, 2루에서 두 번 희생 번트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좀 서튼 감독이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2대1로 이기고 있을 때 6회에 전준호가 1대0으로 0대1로 지고 있었는데 0대1로 지고 있었는데 무사 1, 2루에 추재현한테 희생 번트를 대고 그 다음에 전준호 손아섭이가 잘 맞은 타구였는데 유격수 정면으로 가면서 실성타로 물러났지만 전준호가 중월 2루타를 때리면서 2타점 1루타를 때리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회 말에도 무사 1, 2루에 김재유한테 희생 번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재유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번트를 좀 세게 되는 바람에 투수 플라이로 물러나서 아쉬웠지만 저는 이렇게 감독이 작전을 내고 실패를 하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수한테 문책을 해야지. 결론적으로는 감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감독은 자기가 할 일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놓고 기다려야지. 선수들한테 매번 계속 맡기면 그건 감독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생번트도 되면서 정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정말 서튼 감독이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는데 근데 오늘도 9회 초에 김원중을 올렸습니다. 오늘 구승민이가 8회 초 올라와서 세 타자를 간단하게 요리하면서 물러났는데 그 4대1에서 세이브 요건이 갖춰지니까 당연히 김원중이 올라와야 돼서 김원중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계속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는 1인 마무리가 아니고 집단 마무리 가야 된다고 오늘 제가 9회 초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중계하면서 김원중이는 컨디션이 좋을 때 직구 던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변화구 많이 던진다고. 근데 오늘 직구도 던졌지만 변화구도 많이 던졌습니다. 포크볼부터 해가지고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꿔야 된다고 1실점하고 1실점을 하고 9회에 좀 바꿔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박건우한테 2루타를 맞으면서 그래 4대2가 됐습니다. 그래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서튼 감독은 계속 갔습니다. 결국 4대4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은 이제 중간 개투진이 거의 안 구승민이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박성희가 7이닝을 던져줬기 때문에 구승민이 올라오고 결론적으로 구승민이도 1이닝을 거의 잘 막았기 때문에 세 타자로 잘 막았기 때문에 9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개투진이나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손승락이가 선발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 개투도 올려가지고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올려가지고, 만약 1점 차에서 만약에 올리는데 동점이 된다 이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9회 초 김원중이 올라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서튼 감독 계속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점쟁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경기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저 김원중이가 블론 세이브 17개 했습니다. 17개. 오늘도 결론적으로 블론 세이브 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제가 체크를 해놨긴 해놨는데 아직 몇 개인지는 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블론 세이브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저 라이브 방송하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선수도 잘못이죠. 선수도 못한 거는 잘못인데, 책임으로 따지자면 감독이 한 7, 80%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수도 당연히 못 던지면 책임이 있죠. 있는데 감독이 한 7, 8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선수를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면 투수가 올라가가지고 감독이 빨리 바꿔줘야죠. 투수 코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못 던지겠습니다, 이런 선수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감독이나 투수 코치들이 그런 거를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라고 결단을 내리라고 감독한테 연봉을 많이 주는 거고,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감독한테 그래 돈을 많이 줍니까? 그런 거 결단력을 내리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돼버리면 투수들 감독이 던지라는데 던져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컨디션 안 좋은데 계속 던지라면 실점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방어회로 올라가지. 투수들 자신감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투수 코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투수 코치 감독하고 상의해가지고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냥 아까 동점이 되고 나서도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뭐 다행히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일반 회사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비유를 했는데, 직원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 계속 일을 시킵니까? 뭐 본인도 집에 가고 싶다 하겠지만 상사가 그렇죠, 팀장이 조퇴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줘야죠. 그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직원한테 계속 일을 시키면 누구 잘못입니까? 상사 잘못이죠. 뭐 일을 계속하는 직원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감독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수를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다 싶다, 그거는 제가 텔레비 중계하고 있는 저도 상황 파악이 되는데, 현장에 있는 감독이나 그 투수 코치가 그거를 상황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감독 코치 정말 그거 없습니다. 감독 그만둬야죠.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라 해도 안 바꿔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냥 1인이 다 던졌지 않습니까? 다행히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동점 허용했지 않습니까? 3점 내주고 3실점 했지 않습니까? 3실점. 그렇게 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경기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감독이 중간 개투지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역전패 당해버리고, 오늘도 4대1로 이기고 있는데 김원중 올려가지고 끝까지 던지게 해가지고 결국 동점이 됐지 않습니까? 뭐 다행히 9회 말에 2사 3루에서 손아섭이가 끝내기 안타 때리면서 롯데가 5대4로 승리를 했지만, 경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롯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진짜 정말 진짜 롯데가 여유가 있다, 뭐 오늘 경기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가 지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근거히 이겨가지고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면요
위닝 시리즈 11번 해야 됩니다. 11번. 위닝 시리즈 11번이면 일단 거의 2달 걸립니다. 2달. 2달도 더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롯데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감독이 저런 식으로, 사탄 감독이 저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간계 투진이나 뭐 계속 중간계 투진 이야기만 했지만 중간계 투진 마무리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요 성적 못 냅니다. 못 내는 게 아니고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적이 나겠습니까? 오늘도 근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거이.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근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거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튼 감독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지 뭐가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이렇게 하면 절대 성적 안 납니다. 그리고 자꾸만 오늘도 댓글로 자꾸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감독 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튼 감독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리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그렇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올해는 감독이 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리빌딩으로 가겠나. 새로운 선수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뭐 송재영이 올리든지 뭐 이런 선수 올려도 한승이 올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데 자꾸만 일본 경기에서 자꾸 선수들 테스트하고 이기는 경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승패하고 상관없이 그냥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터뷰를 하려 감독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죠.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구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말도 없는데 계속 이상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신인 선수들 뭐 2군에서 오는 선수들 쓰고 2군에 올라온 선수들을 쓰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롯데 지금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경기는 이기는 경기로 가면서 테스트를 해봐야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겠다 싶으면 리비딩 선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석상에서. 그럼 팬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 감독이 저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올해는 리빌딩으로 가는구나. 뭐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 테스트 많이 하겠네. 그러면 테스트 지더라도 말 안 합니다. 왜? 감독이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 말도 없으면서 이거는 무슨 1군 경기가 테스트 하는 경기도 아니고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확실히 밝히라 이 말이죠. 밝히라고. 발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면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안 꺼냅니다. 이제 절대 안 꺼내겠습니다. 아마 제가 감독 인터뷰할 때 꼭 밝히십시오. 올해는 어떻게 가겠다. 그러면 밝히면 제가 이런 영상 절대 안 올립니다. 제가 뭐 바보입니까? 감독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선수들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젊은 선수들 2군에서 오는 선수 많이 쓰겠다 이러는데 승패하고 상관없이 쓰겠다 이러는데 제가 무슨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감독이 그렇게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그럼 찬성입니다. 발표를 하라 이 말이죠. 발표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선수를 기용하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롯데는 중간계 투진 마무리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는 1인 마무리가 아닌 집단 마무리를 가고 중간 투수는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좋다 싶으면 좀 길게 가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빨리 교체를 하고 그리고 중간계 투수는 올라가자마자 뒤에서는 몸을 풀고 있어야 됩니다. 몸을 풀고 있어야지 이 선수가 올라가서 컨디션이 좋으면 좀 길게 가겠지만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서준호가 몸을 덜 풀어가지고 못 바꿨지 않습니까? 중간 투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발이야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위기 상황이 되고 그때 몸 풀게 하는 게 맞지만 중간 투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갔을 때 뒤에 투수가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안 좋다면 바로 투입을 시킬 수 있죠. 그래야지 실점도 최소한의 실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점을 하지 않든지. 정말 이상하게 답답한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니까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오늘도 이겼지만 진짜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경기입니다. 진짜 이런 경기는 이겨도 스트레스 받는 경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손아섭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5대4로 두산을 제압을 하면서 오늘 하나가 졌습니다. 하나가 지면서 지금 공동 9위가 됐습니다. 공동 9위. 뭐 10위는 탈출했지만 공동 9위나 10위나 뭐 공동 꼴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기아하고 이제 사직에서 합니다. 선발 투수가 저 기아는 김유신이고 롯데는 노경은입니다. 노경은이 선발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참 그놈의 아집은 여전합니다. 여전해. 계속 올립니다. 그냥. 하여튼 내일 경기도 좀 잘해가지고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경기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박정태 전 롯데 이군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구단에서 꼭 선임을 해주십시오. 선임을 해주시면 성적이 정말 지금 감독들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 결번 시켜주십시오. 윤학기 선수 매번 이야기하지만 기록적인 진짜 100완투 국내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윤학기 선수 빼고. 그러니까 100승 이상 했고. 그러니까 롯데 구단에서는 당연히 연구 결번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선수를 연구 결번 안 시켜주면 누구를 연구 결번 시켜줍니까? 꼭 좀 두 가지는 좀 수용해 주십시오. 롯데 구단에서.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요거 동영상을 보시고 아프리카 TV 앱에서 XXLOTT XX 치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즐겨찾기 별 모양 그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즐겨찾기에 가입이 됩니다. 애청자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이 시작될 때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재밌는 방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같이 하시다가 좀 별풍선 좀 쏴주시고 좀 별풍선 쏴주십시오. 별풍선 쏴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거기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이 수익이니까 좀 저도 좀 수익이 날 수 있게 좀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풍선 좀 쏴주십시오. 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동영상 보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구독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도 롯데 팬이 돼가지고 좀 같이 응원할 수 있게 조금 구독 홍보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롯데가 두산한테 5대4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